동신건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자, 오늘 23일이죠. 네. 지금 현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오늘 영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황과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 어떤 흐름이 나와주면서 동신건설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흐름이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드릴까 하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관련되어 가지고 법률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엄령 사태라는 게 계획되지 않았나 이런 흐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엄 요건도 다 찾아본 다음에 사전에 학습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이렇게 밝힌 것으로 23일에 확인이 되었어요. 윤 대통령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에 포고령을 조항을 베껴놨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회 정치활동 금지는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계획 단계에서 포고령을 포함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는 것을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영상의 설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저 강산이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다라기보다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이런 내란수계라는 혐의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돼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계엄을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를 끝마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 여건도 확인을 해가지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 검토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죠.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1일 포고령을 초안을 보고했었는데 이날도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검토했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제출했었던 답변서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포고령 조항에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에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러면서 내란죄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국회 정치활동 금지를 자신의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하지만 내란 중요 임무 중에서 종사자 중에서 핵심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윤 대통령이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수계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기 대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같은 흐름이 좀 안타까운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넘어가겠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출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헌재에 몰려든 지지자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라고 이런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23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하자 주변에 몰려들었던 지지자들은 대통령 석방을 외쳤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낮에 12시 23분에 경기 이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12시 47분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을 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윤 대통령이 탄 승합차 같은 경우는 경호 차량에 둘러싸 가지고 헌재 정문에 들러선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경찰은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약 3,500명을 배치해가지고 우발 사태에 대비했어요. 지금 사진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을 배치해가지고 우발 사태에 대해서 대비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경찰 버스는 약 160대 정도 투입이 되었고요. 헌재 주변으로는 차벽이 급격히 쳐져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갖다 놓은 이러다 밀란난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화환들도 눈에 띄고 있었고요. 헌재 인근의 노인복지센터 앞에 모였었던 이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 되는 규모의 이런 인원들은 태극기와 송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석방해라, 탄핵 무효해야 된다라는 등의 연호했습니다. 자, 길 건너에 있는 탄핵 찬성 쪽 집회자들도 있었고요. 이런 참가자들이 윤석열 사형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좀 이렇게 반반 나뉘면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자, 오늘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두고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이 나와준다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오늘 열리죠. 서울고법 형사 6-2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 이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이런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되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예전 22년도 9월 달에 기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앞서 1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로 공표해가지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는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가지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동신건설이 오늘의 핵심 내용은 지금 이재명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전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선거사법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은 3심과 똑같이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를 준수한다라고 하면은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칫하면은 동신건설의 주가가 하락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오거나 까딱하면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중립적으로 지금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대표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은 윤 대통령이랑 이재명 의원이랑 같이 엮여 있으면서 이 두 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와서요. 동신건설이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23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당장의 24일 내일의 차트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동신건설을 가지고 수익이라는 걸 극대화 노리기 위해서는 대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나는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매도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동신건설이 수익 보기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맞지만 그만큼 손실을 보기도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동신건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리기 전에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신건설이 지금 사실상 하락이 나와주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동신건설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올라타는 매매를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종목에 들어왔지만 손실을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어떻게 보면 단타라는 게 사실상 타점을 잘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 강산이가 단타에 대한 수익을 쉽게 보시라고 이렇게 텔레그램 종가 베팅 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 22일에 어제죠. 여러분들한테 오후 48분, 2시 48분에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을 단타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어도 5%라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무 종목이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 및 AI 시장 상승 수혜를 기대받을 종목으로서 당장에 22일에 매수한다라고 하시면은
다음날 23일 오늘 이 단타에 대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9%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으로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약 5%에 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한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20일 장 끝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3,075원에 이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을 공략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종가에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라고 해서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매도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같이 윗꼬리가 달면서 빠진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자마자 5%라는 수익을 보고 빠질 수 있게 매도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걸로?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으로 단타 수익 5%라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빌리언도 마찬가지로 챗 GPT로 수능 수학을 문제를 풀었더니 92점이라는 만점을 향해 가는 AI의 의료 관련해가지고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8%까지 상승이 나왔었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몇 퍼센트 수익을 본다고 했었죠. 5%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날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자마자 매도를 걸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루닛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글로벌 빅파마 AI 의료 솔루션을 수혜받을 종목으로서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자, 오늘도 9%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은 5%라고 보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 5%라는 수익에 대해서 이거밖에 못 먹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이런 종목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는 합쳐가지고 15%라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거 전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는 약 1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하루에 3종목 이상씩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를 한 달 동안 지속을 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들어오신 강산이 구독자님들은 한 달 동안 꾸준히 10%에 대한 수익을 실현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게 한 달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시할 만한 그런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주일 장이 열리는 시간이 5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달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4주죠. 그러면은 총 20일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20일 동안 10%에 대한 수익을 실현했다라고 하면은 200%라는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만한 그런 수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어찌됐건 동신건설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손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신건설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곧 있으면은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갈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그러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강산이 구독자님들만큼은 이 텔레그램 방 통해 가지고 하루에 10%에서 한 달에 200%라는 수치 여러분도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텔레그램 링크 받아가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단타 수익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텔레그램 링크를 받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보이시죠? 여기다가 종가 배팅의 줄임말로 종배라고만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단타 수익으로 한 달에 200%까지 수익을 실현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동신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지만, 자, 우선 1차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때는 어떤 상승이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동신건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당시 비슷한 흐름이 나왔지만 급락이 이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차기 대통령 후보는 아직까지 이재명 의원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승이 나와주겠지만은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내용이 나와주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이야기가 이재명 의원에게는 좀 불리한 흐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게 되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도 매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쵸? 저는 그분들 매도했다라고 해서 손실만 보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 종가 베팅방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손실에 대한 비율을 줄이도록 노력할 거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는 그런 기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이어지겠죠.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되는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점점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수익권이다라고 했을 때 가차없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재료라는 게 완전히 소멸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장대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빠질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동신거래 상승 나올 때 계엄령 사태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까? 점상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도 상승이 이루어지더라도 주가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점상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틈이 없었어요. 반대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틈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하락이 나올 때는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대해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 더 이상 이런 차트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빼버리기 전에 매도에 대한 사인을 먼저 보내드릴까 해요. 자, 여기서 매도 사인을 먼저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다 겪어왔잖아요. 고점에도 투자 정지가 이어지면서 올라가는 힘이 꺾여 들어갔어요.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만 도배를 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고점이다, 여러분들 팔아야 된다라고 매도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왜? 다른 유튜버들이 올라간다라고만 도배를 하면은 제 영상이 자연스럽게 묻히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려도 떳떳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매도에 대한 영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서로서로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게 진행이 될 바에는 제가 이번만큼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사인을 확실하게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매도 사인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한 사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동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동신이라고 문자 보내주실 때는 여러분들 매수했던 가격, 평단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는 종배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동신, 평단가 이렇게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강산이 찐 구독자님들, 이분들한테는 제가 동신건설의 평단가도 알려주면서 이 종가 베팅의 링크도 보내드리고 챙겨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셨다라고 하시면은 동신, 평단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한테 동신이라고 문자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요청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컨셉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종가 베팅에 대한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이렇게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촬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세력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얘네들을 알아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신거설이 최근에 하락세로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동신거설은 지금 매수 구간이 아니라 대기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의원이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에 오늘이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293명 이분들한테 문자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문자가 293건이나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도 많지만 물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두 가지의 방향성을 드렸죠.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강산이랑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팔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까지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다 챙겨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님들이지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 주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을 취소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저 자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반드시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동신건설의 종목 설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현재 아직까지는 23일 이재명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24일 내일 다시 한번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